과거 막말 논란으로 야당의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 논란이 된 과거 자신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가까이 된 시점에야 뒤늦게 고개를 숙인 건데요. 하지만 최 처장의 과거 막말들은요, 정말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잦은 논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막말이 과연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가 더 궁금해질 지경인데요. 이번에는 이 고령층 비하 발언까지 또 나왔습니다. 6.3 대선 바로 다음 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며 김문수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70 넘은 사람이 추하다. 자신을 포함해 70이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최 처장의 나이는요. 69이고 본인도 내년이면 70이 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SNS상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1956년생으로 나옵니다. 만약 지난 정부에서 이 계산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요. 올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나이로 딱 70세입니다. 어쨌든 본인의 말대로라면 내년이면 본인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 올해가 70세였다면 인사혁신처장 제안을 마다했을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 최 처장은 자신이 60세 기업에서 은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60 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60이 넘지 않았냐는 말에는 특별한 케이스는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또 다른 잣대를 내세웠는데요. 최 처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수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70이 넘으면 물러나야 돼요. 뭘 공직에 끼룩거리니까. 70이 넘은 사람이 추해. 저도 70이 됐는데 60에 대한 은퇴했거든. 예. 그러니까 60 넘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맞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뭡니까 그게. 비루하잖아. 이재명 후보도 60 넘었죠. 그게 특별한 케이스는 인정해줘. 그렇지. 나. 아직도 짱짱하잖아. 짱짱해요. 짱짱해. 건강관리 잘하고. 목도 안 쉬어. 이재명 대통령만은 다르다는 건지 이게 논리적으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최 처장이 이 고령층 비하성 발언을 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최 처장은 재작년에도 이 고령층 비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언의 표적은 이 대통령이 방미 특사 단장으로 고려하기도 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는데요. 당시 최 처장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그냥 어르신이고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얘기다. 나이가 80이 넘어서 지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 지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생길 수가 없지. 김종인 같은 그 어르신은 그냥 어르신일 뿐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야. 왜? 지식이 없잖아. 나이 80이 넘어서 무슨 지식이 있겠어. 나이 80이 넘어서 무슨 지식이 있겠어. 100살이 넘은 노학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민주당에서는요, 여러 차례 과거 선거에서 이 노인 비하 발언이 터져나와서 곤욕을 치렀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70, 80 고령층을 비하한 최 처장의 저런 발언, 민주당으로서도 전혀 반갑지 않은 얘기일 텐데요. 여기에 또 새롭게 드러난 이 최 처장의 과거 발언 가운데서는요, 친여 성향의 대표 유튜버 방송 진행자죠.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도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 처장은 과거 한때 김어준 씨에 대해 세상의 문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한 사람이다. 이재명은 천재고 김어준은 영재다라는 등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최 처장이 최근에는 정반대로 김 씨를 겨냥해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멋대로 행동한다. 이 잘못된 행동을 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폄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어준이 하는 말이 일종의 성경 말씀처럼 퍼져나가서 김어준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고요. 2024년엔 김 씨가 유능한 정치인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과거 최 처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어준이 한 말은 일종의 성경 말씀, 천공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김어준한테는 감히 김어준을 깐다는 거는
김어준이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업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이 지경이 됐던 유능한 정치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능한 정치인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김어준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어준 씨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야당 분들 중에 많겠죠. 모처럼 최 처장이 옳은 지적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최 처장이 김 씨에 대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건 또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최 처장이 같은 인물에 대해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말을 한 사례가 거듭 확인이 되니까 일각에서는 혹시나 자신이 해야 할 인사혁신처의 업무 기준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야당의 경질 요구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야당은 어제 최 처장이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렇게 한 농담성 발언이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최 처장은 이 생중계되고 있는 이 국무회의 중에 발언을 자처하면서 요새 유명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했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이 자신의 과거 막말 논란으로 이 야당에서 지금 경질 요구가 또 여당 내부에서도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 앞에서 농담조로 사과를 한 건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사과가 아닌 농락이다.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이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공개 생중계됐었죠. 그 영상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 처장의 말을 끊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최 처장 국무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4시간 반쯤 뒤에 정식 사과문을 또 내놨습니다. 네, 출입 기자들에게 서면 사과문을 배포한 건데요. 최 처장은 논란이 된 과거 발언들에 대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있었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이어 이제는 고위공직자가 됐으니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 어제 최 처장의 국무회의 발언과 이후 야권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세상에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는 이 국민을 지금 현재 조롱하는 겁니까? 갖고 노는 겁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전 국민들에게 가시한 거예요. 세상만사 모든 일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빼놓고 거의 막말로 이렇게 난사를 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손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최 처장의 사과 발언은요, 그간 이제 속만 끓이고 있던 민주당 내부의 비판 기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처장 뒤늦게 사과문으로 수습을 해보려 한 듯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이 공개적으로 최 처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중진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 처장 논란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한 건데요. 박 의원은 최 처장에 대해 과거의 태도는 적어도 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고요. 이어 비판 여론을 언급하며 앞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박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도 강조하시고 또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면책도 강조하시는 게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신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시는군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어제 뒤늦게 이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위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처신에 조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퇴할 뜻은 없다는 건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최 처장이 이제 7080 이 고령층을 비하했다는 그런 발언, 또 그다음에 여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폄하하고 깎아내렸던 또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아직까지도 저 최종석 처장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그런 여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어제 국무회의장 그 석상에서 보여줬던 대통령의 일종의 태도 자체가 결국은 작용을 해서 이 최 처장이 그 국무회의 끝나고 난 뒤에 사과문을 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일단 근데 지금 뭐 이 고령층에 대한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보면 이거 뭐 이거야말로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다른 분들의 그러니까 지금 그 고령층들의 능력은 폄하하면서 그러면 자신에게 대통령이 손길을 내밀었을 때는 당연히 고사를 해야죠. 자신의 능력이 부친다고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물론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거 은행들은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이 용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야말로 본인 표현대로 비루하지 않게 사는 일종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는 발언이 어디선가 튀어나올 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의 발언을 보면은 대통령과 그 최측근 외에는 모두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설적으로 어제 물론 대통령이 그 장광설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발언 기회까지 얻었는데 경우는 다르지만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요새 국무회의에 참석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석했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지금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해서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의 인식을 오히려 가장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이 최인사 혁신처장도 또 하나의 변수가 돼서 굉장히 검증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인상을 받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 소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 더군다나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민간 기업에서도 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평판 조회라는 건데 그렇겠죠. 그걸 조금만 했어도 상당히 드러날 일이 많은데 왜 이게 이렇게 가려졌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정확한 일관성은 친명 코드. 이건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